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A12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단점 제가 솔직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패키지를 확인해 볼까요? 패키지를 개봉하면은 이렇게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단 설명서가 있고요. 9V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 어댑터가 제공이 되고요. USB-C 타입의 케이블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유심 분리핀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어댑터 빼는 추세지만 얘는 넣어주고 있으니까 괜찮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름에는 갤럭시 A12를 강조하는 세 가지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는 거, 쿼드러플 카메라를 적용했다는 거, 지문인식을 지원한다는 걸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갤럭시 A12는 가장 엔트리급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자인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출고가가 275,000원인데 그 가격이라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느낌도 꽉 찬 디스플레이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단은 베젤이 살짝 두껍게 되어 있지만 가격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괜찮은 디자인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는 6.5형 HD 플러스 TFT LC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해상도가 1600-720인데요. 화면도 쨍한 느낌이 괜찮습니다. 보는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옆면과 후면은 통짜로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이어지는 커버를 적용해서 감각적인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이 저렴해 보이지는 않아요. 무늬가 들어가 있거든요. 위에는 빗살 무늬의 무늬가 적용이 되었고요. 밑에는 매트한 느낌의 민무늬 화이트를 적용해서 감각적인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쿼드러플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가격을 알지 못하면 좋은 스마트폰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왼쪽 상단은 초광각 카메라 500만화소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접사 카메라 200만화소고요. 아래 왼쪽에 있는 게 메인 카메라 4800만화소가 들어갔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뎁스 카메라입니다. 메인 카메라가 4800만화소나 들어갔습니다. 물론 화소수가 화질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큰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지 색감이라든지 사진 결과물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렴한 폰이지만 카메라에도 신경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유심과 마이크로 SD를 넣을 수 있는 트레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SD는 최대 1TB까지 넣을 수가 있으니까 용량 확장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쪽 면에는 볼륨 버튼하고 그 아래 전원 버튼과 지문인식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사이드에 지문인식을 배치했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디자인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문인식 센서 부분을 하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넷플릭스를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두 번 탁탁 누르면 넷플릭스가 바로 뜨는 거죠. 버튼을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두 번 탁탁 누르면은 여기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편의 기능으로 얼굴 인식을 지원해요. 지문 인식 말고도 얼굴 인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 USB-C 타입 단자 그리고 스피커가 있습니다.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두께는 8.9mm입니다. 그래서 살짝 도톰한 느낌이 있고요. 무게도 205g으로 살짝 무거운 편입니다. 디자인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가격이 저렴한 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 아쉬운 폰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스펙과 그 성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갤럭시 A12의 AP는 미디어텍 헬리오 P35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으로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엔트리급 모델이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램은 3기가 들어갔고 저장고는 32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5000mAh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성능이 어느 정도 될까? 제가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긱벤치 5로 돌려봤는데요. 싱글 코어가 169점, 멀티코어는 989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점수면은 아주 느린 성능을 가진 폰은 아니에요. 배틀그라운드 돌아가고요. 카트라이더도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우리가 일반적인 인터넷 하고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으로 이 제품의 포지션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나쁜 성능이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괜찮습니다.
저는 광각 카메라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찍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심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아웃포커싱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도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얘가 아주 고가의 스마트폰과 비교할 수 있는 카메라 성능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진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 가치는 충분히 커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인데요. 인물 사진 찍을 때 조금 더 넓은 화각대로 찍을 수 있게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갤럭시 A21s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걔와 성능을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 분명히 있어요. 와이파이가 2.4GHz 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5GHz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느립니다. 갤럭시 A21s와 가격 차이가 한 2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걔는 들어가 있거든요. 얘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도 자이로스코프라든지 방향 센서도 없고요. 물론 가격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이해되는 포지션이긴 하지만 가격이 아예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디자인은 갤럭시 A21s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펀치홀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가져가고 있는 디자인을 느낄 수 있고 얘는 인피니티 V 이거는 조금은 저렴한 라인에서 적용되는 디스플레이 포지션이잖아요. 그런 디자인적인 가치랑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이거를 왜 선택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가격대가 더 저렴하게 나왔어야지 그 포지션이 맞는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얘가 만약에 저렴하게 나왔다, 조금 더 할인을 많이 한다, 그러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감안을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 A12 구매 가치가 있을까요? 가격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거예요. 출고가를 기준으로 잡다면 무조건 갤럭시 A21s가 좋습니다. 2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보면 당연히 갤럭시 A21s가 좋은데 할인을 많이 한다면 얘도 충분하게 매력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